정부는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GDP 성장률을 금년도 2.7%, 내년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2, 4분기 실적치가 당초 전망에 못 미친 데 주로 기인합니다. 하반기 이후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회복세 약화 등 부정적 요인과 내수 부문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이 교차하면서 대체로 7월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는 최근 투자 여건 및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을 반영하여 상품 수출 및 수입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장률도 지난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교역 신장률 축소 조정에 따라 상품 수출을 일부 하향 조정한 데 주로 따른 것입니다. 향후 국내의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 원자재 가격 약세에 따른 자원 수출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개선세는 제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 교역 신장률도 중국의 성장 구조 변화, 글로벌 생산 분업의 확장세 둔화, 신흥국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부문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상품 수출이 대외 수요 둔화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소비는 명목 임금 상승, 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데다 주택시장 호조,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 등으로 소비 심리도 나아지면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고령화 진전에 따른 소비 성량 저하와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이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국내 기계 수주, 반도체 제조 장비 주문 등 선행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도 주택시장 호조,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품 수출의 경우 세계 교역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점차 개선되겠지만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부품 조달 확대 등으로 무통관 수출의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품 수입의 경우도 내수 개선에 따라 점차 증가하겠으나 상품 수출의 회복세가 크지 않음에 따라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가 수출 부문의 기여도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자 수는 금년 중 33만 명, 내년 중 34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경기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는 0.7%, 내년도는 1.7%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금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전망에 비해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에 주로 기인합니다. 내년에는 석유류 가격의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가 거의 소멸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및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가 금년 중 각각 2.2% 및 2.4%, 내년 중 각각 1.7% 및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중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금년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금년의 담배값 인상 효과가 내년 초부터 소멸되는 데 주로 기인하며 이를 감안할 경우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도 1,100억 달러, 내년도는 930억 달러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중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난 전망에 비해 다소 확대된 것은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익 감소가 수출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상향 조정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8% 내외, 2016년에는 6%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성장 경로상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를 살펴보면 미국 및 유로 지역의 성장세 확대,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 등 상방 리스크와 중국 및 자원 수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가 경로상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등의 상방 리스크와 중국 경제 둔화, 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추가 하락,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리스크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향후 거시경제 정책은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김세미 기자인데요. 그 3분기 올해 3분기 성장률도 혹시 가능하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분기 성장률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지난해 이제 하반기 성장률을 1.1%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일한 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망, 그러니까 하반기 성장 전망이 1.1%입니다. 저 조선비즈의 연선옥 기자인데요. 지금 정부 주도로 그 한계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랑 내년 전망에 그 구조조정 효과가 전망에 반영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반영이 됐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반영이 된 건지 플러스로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효과를 명시적으로 전망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으로는 저희가 감안을 했지만 구조조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서 그게 성장을 얼마나 떨어뜨린다라는 식의 어떤 명시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이렇게 반영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신문 이은정인데요. 그 상품 수출 전망치를 보면 올해가 0.2% 연간이고요. 내년이 2.3%인데 뭐 올해 기저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요. 좀 수치가 좀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년 전망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이제 0.2고 내년이 2.3인데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과거 숫자를 보면 저희 상품 수출이 2000년대는 11% 평균 증가했고요. 연간으로. 그리고 2010년에서 14년까지는 8.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숫자를 보면 결코 이제 높다고 하기 어려운 숫자고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보다 내년도 상품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 이제 경기적 요인을 보면 그 세계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금년보다 나아지고요. 또 유가가 이제 회복되면서 이런 것이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어떤 구조적 요인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성장 둔화라든가 그 수출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그리고 세계 성장에 대한 교육 탄성치가 떨어진 점, 그러니까 세계 성장에 대한 교육 탄성치가 그 2000년도에 한 2% 정도에서 2 정도에서 2010년 이후에는 1 내외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적 요인을 감안을 하면 그 2.3이라는 숫자는 사실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숫자가 나온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경제 박섬인데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뭐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아까 총재님께서 그러셨는데 그걸 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내수는 회복해도 좀 수출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내년 그 3.2% 목표치에서 하방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그 4분기랑 내년도 그 소비 전망을 하면서 그 정부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얼마가 증가했다라고 저희가 뭐 그걸 명시적으로 뭐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서 이제 내수 소매 판매의 흐름을 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그 내수가 좋지만 수출에 대한 하방 효과가 있는 건 아까 서부께서 말씀드린 마찬가지인데 저희 그 전망치의 어떤 그 상하방 리스크 측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가장 중립적인 그 상하방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가장 중립적인 수치로 전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 3.2% 이게 잠재 성장률 수준에 좀 부합하는 수준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수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뭐 수출이라든지 뭐 가뭄 이런 요인들의 성장률 효과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올해 2.7을 전망하시면서 수출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 효과고 다른 부분이 어디가 플러스 효과가 났는지 좀 설명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3.2% 성장인데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어떤 그 잠재 성장률 수준에 저희는 부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잠재 성장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그 잠재 성장률 흐름에 부합하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올해 그 저희 그 2.8에서 이제 2.7로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본 것은 그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 주택 경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본 것보다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인 반면에 수출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본 것보다 더 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수가 올라오는 효과하고 수출이 그 상쇄되는 효과를 감안해서 0.1% 포인트가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쪽을 좀 수치를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수치를 뭐 그것 때문에 얼마다라고 그냥 여기 나온 수치를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수하고 수출 쪽에서의 어떤 뭐 효과가 정확하게 하반기에 얼마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 연합뉴스의 이지원 기자입니다. 그 내년도 GDP 성장률을 이제 항목별로 나눠봤을 때 보면은 건설 투자를 제외하고는 그 7월 전망보다 그 전년 동기 대비 그 성장률 전망이 다 하향 조정된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총괄 GDP 수치는 0.1% 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는데 나머지 그 항목별로 보면은 증가 그 하향 조정폭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정되는 게 합치는 과정에서 뭐 그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지 좀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저희가 7월달에 봤던 것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건설 투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갔는데요. 그 내수가 낮아졌다는 건 다시 이제 그 수입 쪽에서 수입의 어떤 그 증가폭이 7월달에 봤던 것보다 훨씬 좀 더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좀 더 저희가 본 것보다 좀 더 약화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수입도 좀 더 증가폭이 약화가 되면서 그 순수출 쪽에서 오히려 이게 플러스 폭이 더 커져서 그것이 더 성장해 주는 효과는 순수출에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좀 기저 효과도 반영된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2, 4분기 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좀 못하고요. 3, 4분기 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년도의 어떤 흐름이 조금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평균 성장 속도가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전망에 비해 내년 성장률 전망이 크게 안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입니다. 올해 재고 증가로 인한 GDP 숫자 개선 효과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거에 의한 반작용 같은 건 얼마나 리스크를 평가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재고가 좀 증가가 되면서 그것이 GDP 성장률에 좀 플러스인 기여를 한 건 사실이고요. 내년에도 재고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그 재고에 따른 어떤 GDP 성장률의 플러스적인 기여분은 뭐 올해와는 큰 차이 없이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 이현성 기자입니다. 아까 그 연합에서 여쭤본 거 저도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오전에 설명 듣기로는 뭐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여기 GDP 안에 항목들을 보면 사실상 건설 중심으로 살아나는 거고 민간 소비는 오히려 이번에 하향 조정되면서 예상보다 회복세가 좀 덜한 게 아닌지,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뭐 구조조정 요인 말씀하시면서 뭐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본격적인 회복세랑 지금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간 소비가 이제 그 내년도가 조금 더 낮아진 거는 올해 하반기가 올라온 데 대한 그런 어떤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올해 민간 소비 4분기, 그러니까 3, 4분기, 4, 4분기를 7월 달에 봤던 것보다 좀 더 민간 소비 증가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서 좀 더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에 어떤 민간 소비 그 레벨을 비교한 상승률은 조금 내려간 측면이 있지만 민간 소비 규모 자체의 흐름은 저희가 당초 봤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내수가 좀 더 흐름이 내수의 개선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수출, 그러니까 어떤 성장률이 강한 어떤 회복세가 이어지려면 내수의 어떤 뒷받침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게는 좀 더 못 미친다라는 그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국민일보 고세욱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그 작년 10월에 똑같은 지금 1년 전에 그 경제 전망했을 때 GDP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가 최종은 3.3%로 하향됐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상방 하방 아니 뭐 그대로 이제 될 가능성이 뭐 제일 높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그 정부의 그 전략적인 그 내수 진작책 효과 때문에 3분기에 몰림으로써 오히려 4분기가 내수가 때문에 일종의 역기저 효과 뭐 그런 식으로 더 해서 최종으로는 하방 요인이 더 강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아직까지 지금 3%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만약에 3%가 되려면은 4분기 성장률 한 대략 몇 프로 정도가 돼야 3%가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 정부 효과 때문에 이제 분명히 그 어떤 지금 흐름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그 전년 동기 대비가 지금 상고 하저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전기로 저희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가 좀 더 강해져서 전기 대비로는 내년 상반기가 조금 낮아지고 하반기가 오히려 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상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올해 상반기에 가 낮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가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뭐 올해 3%가 되려면 4분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계산을 저희가 해본다면 뭐 3분기의 어떤 성장세를 저희가 어느 정도 총재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에서 감안을 한다면 뭐 3%가 되려면 4분기는 뭐 굉장히 뭐 2%까지도 상당히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가 지금 뭐 계산은 아직 저는 못 해봤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유함식 기자인데요. 그 성장 기여도 관련해서 올해도 뭐 이제 수출이 약간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도 그게 더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장률 전망에서 올해 그 수출이 GDP에 미친 영향하고 내수가 미친 영향, 내년에 내수와 수출의 GDP의 영향에 대해서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GDP가 올해 이제 2.7% 저희가 성장으로 봤는데요. 이거를 뭐 기여도로 분해하면 내수가 한 2.5% 정도, 그리고 수출이 한 0.2%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3.2%로 성장을 한 그 저희가 예상을 한 데에는 내수는 한 2.3% 정도, 수출은 한 0.9%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뉴스 조은유인데요. 여기 국제국에 안 계셔서 그래도 좀 오늘은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올해 경상수지 1,100억 불 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 내년에도 지금 930억 불 정도로 예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원화절상 압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 글로벌 달러 강세랑 맞물려서 환율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서복께 좀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상수지라든가 내년 뭐 수출 전망을 하실 때는 그런 환율 전망도 좀 감안하셨을 걸로 보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일단 저희가 환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기 어렵고요. 근데 1,100억 달러로 930억 달러 흑자는 당연히 이제 원화 절상 압력이지만 저희가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건 자본 수지도 있고 또 그 예상 환율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다가 무엇보다도 내년도에는 이제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중화되면서 단순히 이제 원화 절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는 굉장히 효과도 약화가 되고 또 시차도 있으면서 그런 어떤 또 효과는 또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남현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오늘 저희 경제 전망할 때 여쭤보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성장 모멘텀하고 2월 효과를 봤더니 지금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한 게 2월 효과가 0.8에서 0.7로 줄면서 하락을 했더라고요. 내년 성장을 봤을 때는 성장 모멘텀이 기존 1.9% 전망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올해 전망치 하향 조정이 뭐 2분기 메르스 사태나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하향 조정이 되는 걸로 얘기돼서 성장 모멘텀 쪽이 떨어져서 하향 조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 2월 효과가 0.8에서 0.7로 떨어지면서 하향 조정된 건지 성장 모멘텀 그냥 2.0을 유지한 이유가 뭔지 그거 질문 드리고 싶고요. 내년 또한 성장 모멘텀이 1.8%로 떨어지면서 2월 효과는 그대로 1.4% 그대로 있고요. 성장 모멘텀만 보면 1.8% 성장 내년이 1.8% 성장이라는 게 12년 1.3% 이후 최저치입니다. 뭐 아까 총재님께도 여쭤봤는데 하방 위험이 더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급통위 때 질문드렸던 주택 매매 가격, 전세 가격에서 지방이 삭제됐습니다. 이게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지방 부분이 삭제됐는데 지방 쪽 부동산이 꺾인 건지 요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제 수정 전망치 보니까 지금 고용 가중 전망하고 GDP가 원래 지난 7월 달에는 고용 가중 성장률이 2.9%, GDP가 2.8% 전망을 했다가 지금 2.7%로 낮추면서 고용 가중이랑 GDP가 똑같이 2.7%로 지금 전망하셨는데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이 더 안 좋게 떨어지게 보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내년에도 보니까 GDP는 3.2% 전망하셨는데 고용 가중 성장률은 3.0%를 전망하셨더라고요. 뭐 성장해봐야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 뭐 이렇게 보시는 이유 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장률에서과 2월 효과 이게 지금 우리 전망 보고서 29페이지의 숫자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2월 효과가 0.7에서 내년도 1.4로 늘어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기저 효과랄까요? 그러니까 2, 4분기 성장률이 당초보다 떨어지고 3, 4분기가 높아지면서 그런 어떤 기저 효과를 감안하는 효과가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렇게 4, 4분기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제 2.0에서 1.8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성장 모멘텀으로 해석하는 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전망 보고서에서 성장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어떤 2월 효과를 차감했을 때의 성장률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랄까요? 그런 어떤 잠재 성장력 그것이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 그 어떤 개선 이렇게 효과가 강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 숫자 자체는 좀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저 효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주택 매매 가격은요 지방을 삭제한 것이 뭐 지방에서 오름세가 꺾였다라고 저희가 해서 본 건 아니고 지방이 그냥 그 전월하고 계속 같은 이렇게 상승세였습니다. 0.2% 계속 올라가는 거였지만 이제 그 수도권이 그 서울과 같은 이런 쪽이 좀 더 그 상승세가 더 상승폭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수도권을 중심이라는 걸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지방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고용 가중 전망치는 이제 그걸 저희가 그 산업별 그걸 이제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이제 각 산업별로 전망을 해보고 그 각 산업의 전망치 그 어떤 성장 전망치에다가 고용의 유발 효과를 곱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고용 산업별 고용 가중 성장률을 이렇게 그 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지난 7월달 전망할 때도 항상 그 각 산업별로의 어떤 성장 전망을 다시 한번 저희가 추정을 해봤고 이번에도 다시 각 산업별 그 주요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달하고 이번에 했을 때의 어떤 그 각 산업별의 성장 전망치가 달라졌고 그게 따른 이제 그 고용 유발 효과를 곱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 고용 가중 성장률이 조금의 어떤 뭐 차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질문에 답이 다 됐나요? 네, 저 연합인포엑스 오진우 위원인데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확인차 질문을 좀 아까 서부님께서 하반기 성장률이 1.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재님 지난번에 표류에서 말씀하신 게 3분기 성장률이 1.1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7월 전망에 1.2를 전망했는데 네. 대체로 그 경로를 가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3분기를 말씀하신 거 네, 아니에요? 3분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분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는 이제 지금 10월 전망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난 7월에 우리가 3, 4분기를 1.1로 전망을 했는데 대체로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사실 분기는 발표하지 않는데 3, 4분기와 4, 4분기를 평균해 봤을 때 저희가 1.1 지난번에도 1.1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보고서가 없어서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망 그 보고서에 보면 그 GDP 갭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GDP 갭 그래프. 그게 내년에 그냥 그대로 쭉 계속 유지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GDP 갭은 축소는 안 되고 그냥 마이너스 상태로 쭉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GDP 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준 잠재 성장 수준 대비 지금 이제 현재의 어떤 그 누적된 어떤 성장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증가율 기준으로는 뭐 잠재 성장률에 가깝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GDP 갭률이 이제 보충 설명드리면 그동안 3년 정도 이렇게 그 저희가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수준이 계속 이렇게 어떤 우리가 가야 될 수준보다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된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GDP 그걸 이제 율로 환산하는 게 GDP 갭률인데 그게 없어지려면 앞으로 한 2, 3년 지난 2, 3년 동안 그 밑으로 온 성장세를 만회하게끔 앞으로 한 2, 3년도 이제 그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성장세가 가야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가 그러니까 축소가 되려면도 마찬가지죠. 네. 축소가 되려면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성장세가 가야 이게 축소가 되면서 가는데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건 축소가 되긴 어려운 그런 거죠.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